혹시 그 전설적인 게임 GTA 신작 트레일러가 처음 공개됐을 때 기억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밤새도록 막 분석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러셨을 텐데요. 바로 그 게임 하나가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리고 이 게임 산업 전체의 미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올라탈 방법은 없는지, 오늘 그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는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아라이스 글로벌 게임 테크 톱3 플러스 ETF, 종목 코드는 0114X형인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이게 KB자산운용에서 국내 최초로 낸 글로벌 게임 ETF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게임에서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게임을 만드는 그 기술, 테크에 집중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는 이 ETF가 톱3 플러스라는 좀 독특한 전략을 쓰는데 이걸로 정확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왜 주가는 상장 때보다 맞은가?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함정일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ETF에 투자했을 때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장 빛나는 기회와 또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뭔지 균형 있게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ETF의 핵심 전략이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톱3 플러스. 그러니까 그냥 여러 기업을 담은 게 아니라 소수의 강자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베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ETF의 성격을 딱 규정합니다. 탑3는 게임 산업의 새 기둥, 그러니까 하드웨어, 콘솔이죠. 그리고 독점 IP, 컨텐츠, 마지막으로 플랫폼, 클라우드. 이걸 장악한 거인들을 의미해요. 자료를 보면 명확하죠.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기업이 ETF 전체의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와, 60%요? 네, 이거 분산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선택과 집중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이 세 회사의 운명에 ETF의 성과가 거의 연동된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그 플러스의 역할이 궁금해져요. 이게 그냥 구색 맞추기인지 아니면 정말 전략의 핵심인지. 바로 그 플러스가 이 ETF를 단순한 게임주 펀드랑 다르게 만드는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 그러니까 인프라 기업들을 더하는 전략이거든요. 예를 들면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나 게임 개발 엔진의 대명사인 유니티 같은 회사들이죠. 아, 그거 생각나네요. 보고서에 있던 비유요. 골드러시 시대에 금 캐는 사람들한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파는 전략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 대박날지 맞추는 대신에 그냥 게임을 만들고 돌리는 데 꼭 필요한 도구를 파는 회사에 투자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해지, 그러니까 위험 분산 효과를 만들어요. 최악의 경우에 테이크2가 GTA6에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GTA6가 나오든 다른 대작 게임이 나오든 게이머들이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사는 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아, 네, 즉 콘텐츠의 성공이라는 그 변동성 큰 리스크를 기술 인프라의 안정성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ETF가 설계한 경제적 해자의 첫 번째 요소, 기술적 시너지입니다. 그렇군요. 해자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런 기술적 시너지 말고 또 어떤 강력한 경쟁 우위가 있을까요? 두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해자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IP의 잠금 효과입니다. 한번 닌텐도의 슈퍼마리오나 포켓몬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게임 캐릭터가 아니죠. 아니죠. 하나의 문화죠, 거의. 맞아요. 영화, 테마파크, 굿즈까지 확장되는 문화 현상입니다. 한번 이 세계관에 빠진 팬들은 거의 평생 고객이 되는 거고요. 이건 신생 게임사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시간과 역사가 쌓아올린 성벽 같은 겁니다. 그 IP 잠금 효과라는 게 진짜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게임만 잘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그 IP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주느냐의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닌텐도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슈퍼 닌텐도 월드 만든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자는 AI 기술의 통합. 이건 이제 미래의 가능성이죠. 보고서들은 AI가 게임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라고 예측해요. NPC를 훨씬 똑똑하게 만들고 방대한 게임 세계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면서 개발 기간이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게 현실화되면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겠죠. 듣기만 해도 굉장하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이 ETF를 이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말씀하신 대로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거의 20%씩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 거인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 한 기업씩 기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먼저 비중 1위, 20.8%인 소니. 많은 분들이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만드는 회사로만 아시는데 사실 소니의 진짜 힘은 갓 오브 워,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독점 IP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게임하려고 플래스를 사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구독 서비스 PS 플러스랑 자회사 크런치롤을 통한 애니메이션 사업의 시너지가 폭발적이에요.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북미에서 기록적인 흥행을 한 배경에 바로 소니가 있습니다. 닌텐도는 뭐 19.71%인데 두말할 필요 없는 IP의 제왕이고요. 7년 넘게 팔리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만 봐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은 19.62%인데 이 회사는 또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그 압도적인 클라우드 기술, 애저랑 AI 기술력을 게임 사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게임 패스라는 구독 모델을 통해서 게임계의 넷플릭스가 되려는 야망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면서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전설적인 IP까지 손에 넣었고요. 하드웨어, IP, 플랫폼,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회사 말고 비중은 5.85%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모두가 주목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바로 테이크2 인터랙티브. 이 회사를 얘기하는 건 사실상 GTA6 하나를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보고서에서는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출시작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거 과장이 아닙니다. GTA 시리즈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단순히 잘 팔리는 게임을 넘어서 하드웨어 교체 주기를 강제하는 이른바 플랫폼 셀러 역할을 하거든요. 플랫폼 셀러요? 이건 테이크2뿐만 아니라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AMD까지 산업 생태계 전체의 낙수 효과를 일으키는 거대한 이벤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전설적인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꽉 채워놨는데 왜 현재 주가는 상장 당시 기준가 10,000원보다 낮은 걸까요? 자료를 보내주셨을 때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시계를 2022년으로 좀 되돌려야 합니다.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어요. 첫째,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던 게임 이용 시간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 이게 이런 기술주 중심의 ETF에 특히 치명적이었던 이유가 뭔가요? 미래의 큰 성장을 기대받는 성장주들은 그 가치를 현재로 이렇게 끌어와서 평가받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그 할인율이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10년 뒤에 벌 1억 원의 현재 가치가 금리가 낮을 때보다 훨씬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 전반이 조정을 받았고 이 ETF도 그 파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시경제에 역풍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더 직접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정타는 아까 말씀드린 GTA6의 출시일이 2025년에서 2026년 5월로 연기된 거였어요. 시장은 이 게임이 2025년에 나와서 실적을 확 끌어올려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시계가 1년 이상 뒤로 밀려버린 거죠. 이 소식은 테이크2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고 ETF 전체의 투자 심리를 아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게임 하나가 늦게 나오는 걸 넘어서 차세대 콘솔 판매 주기까지 늦출 수 있는 연쇄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렇군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네요. 그럼 현재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이 가격이 정말 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이 ETF의 가중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32배에서 38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32배에서 38배?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S&P 500 같은 시장 평균 PER이 역사적으로 한 15배에서 20배 수준인 걸 감안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셈입니다.
2배라. 그 말은 이 ETF가 뭐 가치주나 저평가주는 절대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성장에 베팅하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엔비디아의 AI 칩이 계속 불티나게 팔릴 거다. 그리고 GTA6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할 거다. 이 모든 걸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즉, 지금의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려면 그 엄청난 기대가 전부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라도 삐끗한다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윗줄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외줄 위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밋빛 미래? 그러니까 상승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촉매제는 단연 2026년으로 예정된 GTA6 출시입니다. 예상대로만 된다면 정말 하드웨어, 칩셋, 소프트웨어, 게임 생태계 전체에 엄청난 돈이 돌게 만들 겁니다. 두 번째는 콘솔 시장 자체의 꾸준한 성장이에요. 한 보고서는 2035년까지 연평균 7.4%씩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측하는데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AI 기술의 혁신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효율을 높여서 기업들의 수익성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게이밍의 대중화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5G 인프라가 더 촘촘해지면 비싼 콘솔이나 PC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TV로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잠재 인구가 수십억 명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가 바로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봐야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현실적인 위협, 하락 시나리오도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물론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개발 기간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리스크 집중입니다. 요즘 AAA급 대작 게임 하나 만드는데 5년에서 7년, 개발비는 수천억 원이 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회사가 몇 년 동안 단 하나의 히트작에 명운을 거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GTA6가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에 테이크2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장은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군요. 규제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이거 종종 뉴스에 나오던데요. 이건 항상 존재하는 그림자 같은 위험입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소위 루트박스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만약 미국 같은 거대 시장에서 비슷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콜 오브 듀티나 여러 스포츠 게임들의 핵심 수익 모델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게임 시간 제한이나 신규 게임 출시 여과, 판호 중단 같은 정책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아까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던 거시경제 환경도 여전히 변수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높은 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성장주들한테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런 고평가 성장주들이니까요.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라이즈 글로벌 게임테크 탑3 플러스 ETF는 세계 최고의 게임 IP와 AI, 클라우드 같은 핵심 기술의 융합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상품입니다. GTA6라는 강력한 단기 촉매제와 AI라는 장기 성장 동력을 모두 품고 있지만 그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각종 규제라는 현실적인 과제 또한 안고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석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언급했던 AI에 대해서 한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반론을 제기해요. 만약 AI 덕분에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시장의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피로감을 느끼고 게임의 평균적인 품질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AI가 가져온 효율성이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한 경쟁을 촉발시켜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군요. 그렇습니다. 과연 AI가 가져온 이 생산성의 향상은 소수 거인들의 이익으로 온전히 흡수될까요? 아니면 과포화된 시장 속에서 그냥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사라져버릴까요? 여러분께서 이 ETF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 이 기술 트렌드가 산업의 역학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